그 포피사의 고라이온을 이 불꽃꽃 보세요. 와, 우리 아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터지는 게 정말 큰일이 난 거죠. 잔인한 설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슈퍼라이온 가슴의 크기를 봐도 자기만 가지고 놀겠다고 킹라이온이 생기는 그날에, 그래서 제가 꿈에서만 그려오던 그 포피사의 고라이온을 가져왔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 아랫부분만 보면 똑같죠? 야, 이게 포피사 제품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포피사를 카피한 라이온봇, 정말 수많은 카피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사실 이 녀석을 꺼내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카메라에 이거 다 담기지도 않아요. 지금 박스도 크고 제가 공간을 좀 큰 데로 이동을 하고 카메라도 조금 더 큰 걸로 구매를 하게 되면 꽁 대신 닭으로라도 보여드릴 날이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지난번에 다리만 살짝 보여드렸던, 자, 요 놈도 이렇게 해야지 보이려나? 오늘 같은 날에는 반다이 초합금 고라이온을 꺼내서 보여드려야 되긴 하겠지만, 그것도 한번 꺼내면 정말 시간을 엄청 잡아먹고요. 그래서 장식장에 잠깐 세워뒀던 요 녀석이라도 딱 눈치채셨겠지만, 국내 회사에서 발매했었던 궁극 볼트론을 그대로 카피한 타이탄 볼트론입니다. 야, 진짜 카피가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그냥 뭔가 고라이온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거라도 한번 꺼내봐야겠다. 이 불꽃꽃 보세요. 와, 사이즈도 엄청나게 큽니다. 키보다 더 크네, 그죠? 제가 이 녀석을 산 이유는 하나입니다. 가지고 놀기에 아주 좋습니다. 뭔가 외형상으로 봐도 단단해 보이지 않나요? 이리저리 만지고 편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런 장난감으로 구매를 한 거거든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자세도 금방금방 만들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포피사의 고라이온을 산다고 한들 그걸 가지고 변신도 하고 막 굴리면서 편하게 가지고 놀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반다이 고라이온도 저렴한 편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대용으로 좀 카메오로 출연시키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으쌰, 무게도 상당하네. 우리 아재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이 백수의 왕 고라이온의 명성은 초반에 완전 박살난 상태였으니까 장난감이나 프라모델의 판매량도 망했다고 봐야겠죠. 자, 그런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실수라는 게 뭐냐면요, 미국에서 달타니어스의 만화를 수입을 한 후에 재방영을 해보겠다, 그런 기획으로 달타니어스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라고 일본 제조사 측에 문의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터지는 게, 만화의 타이틀을 이야기하지 않고 직원들끼리 그냥 애매하게 사자 로봇이 합체하는 그 만화 테이프를 보내봐라, 그렇게 애매하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그 만화 담당자였던 직원이 고라이온이라고 얘기하는 줄 알고 그 테이프를 보낸 겁니다. 지금은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옛날에는 통신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커뮤니케이션이 자유롭지 않았었던 80년대였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실수 하나로 인해서 정말 큰일이 난 거죠. 그런데 정작 그 비디오 테이프를 받은 미국 측 회사에서는 달타니어스 만화보다 이 고라이온이 훨씬 낫겠는데? 그런 판단을 하게 되면서 고라이온 만화를 볼트론으로 이름을 바꿔서 런칭을 하게 된 것이죠. 사자 한 마리보다 이 5마리의 사자가 합체를 해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나 보죠. 분위기 자체가 너무 우울하고 잔인한 설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장인애들의 입맛에 맞게 다시 각색과 편집을 해서 결국에는 볼트론이라는 이름으로 이 만화를 전 세계에 수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달타니어스가 북미에서 성공할 기회가 아예 사라지고 갑자기 생뚱맞은 이 고라이온이 엄청난 흥행과 함께 새로운 메카로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미국은 늘 영웅 행세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볼트론으로 재탄생한 이 만화의 분위기가 완전 반전이 되면서 아이들이 선호하는 전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장난감도 불티나게 팔리고 대박 흥행을 친 겁니다. 그 때문에 고라이온의 경우는 애니메이션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전에 나왔던 장난감이나 프라모델이 다시 재평가를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곳에 수출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또 이런 웃긴 이름으로 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라이온. 저는 이 녀석이 사실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왜냐면요, 여기 보이는 이 비주얼이 강남 모형에서 나온 그 킹라이온 그 로봇의 모양과 흡사하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저는 더 선호를 하긴 하고요. 그래도 미래용사는 같은 이름을 쓰네요. 그 굉장히 애매한 비율 뭔지 아시죠? 이 짱딸막한 요 키에 다리는 두툼하고, 실제 킹라이온을 조립을 하면은 딱 진짜 그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미래용사 볼트론의 이 비율이 훨씬 더 세련되게 느껴질 만큼 이 녀석이 멋져 보이긴 하지만 제 눈에는 이게 훨씬 더 레트로스럽고 선명한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제조사는 에디슨 과학, 가격은 500원. 자, 사이드를 보니까 심플한 그림에 이 왼쪽에 신장, 무게, 속도까지 친절하게 기재가 되어 있네요. 자, 이 녀석은 러너가 조금 작은 편인데 그래도 스티커 색 분할이 더 다양하게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꺼낸 김에 비교를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러너 사이즈 한 2배, 2배가 조금 안 되는 차이긴 하지만 이 팔 모양을 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가슴의 크기를 봐도 어느 정도 비교가 되겠죠? 안타깝게도 방패는 없고요. 불꽃검만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불꽃검과 방패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역시 1000원짜리가 더 낫네. 색상도 조금 어두컴컴하고 만들면은 그렇게 눈에 띄는 색깔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에디슨 과학 제품은 설명서가 없습니다. 자,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도 익숙하시죠? 옛날에 종이 한 장 아껴보겠다고 그림도 그림체가 와 진짜 야 대박이네요. 고전프라답습니다. 야, 어쨌든 추억이네요. 추억. 저의 문방구 시절 추억에서는 이 1000원짜리 뉴스타 제품이 아니고 딱 이런 녀석을 조립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300원짜리인가? 골라이온이라는 이름으로 또 발매된 게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라이온킹도 있었나? 아무튼 이름이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강남 모형에서 나온 킹라이온을 가진 친구들, 뭐 당연하겠지만 귀남이도 있었고 같이 다니는 다른 친구도 집에 킹라이온이 있었습니다. 저만 없었어요. 갑자기 그때 감정이 살짝 올라오네요. 그때도 그랬어요. 애들은 그 완구를 가지고 있어서 사자로 분리해서 가지고 놀면 저도 같이 사자 한두 마리를 달라고 해서 같이 놀다가 그 친구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가지고 있던 걸 뺏어서 5마리 사자를 합체를 해서 자기만 가지고 놀겠다고 괜히 생떼를 부리고 그런 기억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슈퍼태권 V 그 허리에 있는 바퀴 같은 거 그걸 부러뜨렸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친구도 저를 못 믿었나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킹라이온이 없으니까 혼자 문방구에서 서성이다가 이런 500원짜리 프라모델을 사서 집에서 혼자 만들었던 기억, 그게 가장 많습니다. 그런 결핍 때문에 고라이온 장난감에 대한 애착이 심해져서 당연히 반다이 초합금도 있고 코피제를 카피했던 그 대만 버전도 가지고 있는데 딱 하나 아쉬운 거, 강남 모형의 킹라이온이 아직도 저에겐 없습니다. 저의 마지막 수건 사업이 될 것 같긴 한데 초합금은 볼트론을 가지고 있어도 뭔가 만족이 되지 않거든요. 아마 이걸 만든다고 해도 분명히 킹라이온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수집의 양을 줄이는 시점이라서 킹라이온을 입수할 기회가 언제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언젠가 강남 모형 킹라이온이 생기는 그날에 저는 혼자 축배를 들 것 같습니다. 눈물이 살짝 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모데로이드 프라모델을 제가 빨리 조립을 해서 여러분들께 결과물도 보여주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고전 프라모델을 대신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추억은 어떤 이름으로 남아있나요? 초창기에 나왔었던 일본 원작의 고라이온, 아니면 미국에서 새롭게 탄생한 볼트론, 그리고 또 있네요. 나는 만화를 안 봐서 잘 모르겠고 그냥 강남 모형 킹라이온이 최고다, 뭐 이런 분들도 분명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바로 제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한 줄평, 물론 저에게만 해당되는 걸 수 있어요. 고라이온, 볼트론, 킹라이온이 최고다. 자, 오늘도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셔서 20세기 소년과 즐거운 추억 여행길에 함께 오르시길 바라면서 저는 다시 재미있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